뉴욕주 의회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채택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 국회의 한미 동맹 강화 사절단은 어제 오후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하고 한인사회 현안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으로 인해 뉴욕시 빈곤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뉴저지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오는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의사당에는 한인들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의회가 오늘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기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주 하원 론킴 의원이 유관순 열사는 민주주의와 여성 인권의 상징으로 17살의 나이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 한국의 독립을 외쳤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고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뉴욕주는 앞으로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기념하게 됩니다. 유관순을 어너링하며 그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후세들에게 역사적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레졸루션을 발의하셨고 만장일치로 어셈블리에서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오늘 통과된 결의안은 일본 측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동포 사회가 합심하고 지역 정치인들과 한국 정부까지 함께 노력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한국 국회의 한미 동맹 강화 사절단은 어제 오후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김민선 회장으로부터 한인사회 현안을 듣고 이민사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한인 동포사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인 이민자의 날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국회 한미 동맹 강화 사절단이 어제 오후 뉴욕 맨해튼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의 단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김경협, 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의 안내를 받아 박물관을 돌아보며 한인 이민 역사를 되짚어보고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오랜 고생 끝에 이 땅에 정착한 한인 이민자들이 자랑스럽다며 한인 이민사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더욱 높아진 위상을 느낄 수 있어 뿌듯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미주의 한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이제는 굉장히 더 크고 더 강해졌다라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가슴 뿌듯한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한편 이들 방문단은 지난 일요일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하원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앵겔 위원으로부터 대북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선 위원은 북한 정권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비핵화 실천이 꼭 지켜져야 한다는 앵겔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의견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에 그동안 오랫동안 쌓여 있었던 하나의 큰 장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신의 장벽을 깨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열띤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지난해 한국에서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한국 국적자는 5,0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보다 직계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8 회계년도 비자 발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를 승인받아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국적자는 가족 및 취업 이민, 직계 가족 초청 이민 등을 합해 5,027명에 달해 전년에 비해 134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업 이민 비자가 2,3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 2순위로 비자를 받은 한국인이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2017년에 비해 한국인의 이민 비자 취득이 늘어난 것은 직계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이 소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직계 가족 초청 이민은 지난해 1,706명으로 95명이 증가했고 취업 이민은 86명이 늘어난 2,384명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이민 비자 취득은 지난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 등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을 포함하면 한국인의 취업 이민은 최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은 트럼프 첫 해인 2017년에 17%나 감소했고 2018년에도 5.6% 감소해 2년 연속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축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으로 뉴욕시 빈곤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아동 빈곤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인구조사센터와 로빈후드 재단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에 대한 혜택 축소로 약 40만에서 7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더 네이션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부담 규정 변경으로 신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15%의 비시민권자가 수혜를 회피했으며 30%가 신분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많은 일상적 활동을 자제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6만 5천에서 11만 5천 명이 빈곤에 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 사회복지국이 발표한 보고서도 공적 부담 규정 변경으로 인한 냉각 효과에 따라 20%의 이민 가정들이 공공혜택 수혜를 중단할 것이며 이에 따라 뉴욕시 빈곤율이 3.8%포인트 상승한 29.1%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아동 빈곤율이 현재보다 9.1%포인트 높은 28.9%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자협회는 2013-2014 회계년도에만 이민자가 포함된 가정에서 거둔 연방 세수가 2,236억 달러에 달했으며 주 지방세 역시 1,046억 달러에 달했다며 이민자에 대한 공적 부담 산출에 이민자들이 기여하는 세수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대상 운전면허 취득 자격 부여 방안에 반대하는 오션 카운티의 공화당 소속 주 의원들의 온라인 서명운동에 어제 오후 현재 16,000명이 넘는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서명운동 닷새 만에 적지 않은 인원이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취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은 머피 주지사가 지난 2017년 주지사 선거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차량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로 안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주 하원 의원들이 오는 11월 실시되는 본선거를 의식해 입법화를 주저하고 있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실이 운영난에 빠져 있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대한 지휘권을 요구했습니다. 또 주지사가 MTA를 지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무지카 뉴욕주 예산국장은 M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각한 예산 부족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주정부가 MTA 이사회 편성과 예산안 마련 등에 너무 많은 정치적 관계가 얽혀 있어 원활한 운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지사실이 공개했습니다. 무지카 국장은 주지사가 혼잡세 도입과 함께 모자라는 MTA 예산은 뉴욕주와 시정부가 50대 50의 비율로 충당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MTA가 해결해야 할 두 번째 문제로 분산된 책임 소지를 들며 MTA 운영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지카 국장은 주지사에게 MTA 지휘권을 주면 주지사가 책임을 지게 되며 그러나 그에 따르는 권한도 함께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지카 국장은 주지사가 MTA 지휘를 맡게 될 경우 MTA 이사진 과반수 선임 권리, 시장 등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 금지, MTA 직원에 대한 일괄적인 인사권 등이 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 대중교통 권익단체인 라이더스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러시아워 중 시그널 문제로 인한 전철 지연 일수가 230일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뉴욕시 공익옹호관 보궐선거 출마 30일 만에 후원금 80만 달러를 모금해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김 의원 선거 캠프 측은 선거 자금 모금에 700여 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참여해 출마 선언 30일 안에 시정부 매칭 펀드를 포함해 선거 자금 80만 달러를 모금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월 전까지 원래 필요로 했던 100만 달러를 수월히 모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뉴욕시 사전 등록 유권자로부터 받은 수천 개의 청원서 사인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댄 쿼트, 유린 니오우, 피터 아바트 주 하원 의원 등 정치인들이 김 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뉴욕시 공익옹호관 선거는 오는 2월 26일 실시되며 전 공익옹호관인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의 남은 임기인 2021년까지 지속됩니다. 한편 퀸즈 검사장의 출마를 선언한 멜린다 캐츠 퀸즈 보로장도 후원금을 100만 달러 이상 모금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병원 의료비 내역을 환자나 가족에게 공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병원들이 진료비나 수술 등의 모든 의료비용 내역을 적어 게재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환자들이나 가족들은 이를 이해하기 어려워 불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케네스 라스크 대뉴욕지구 병원협회 회장은 이는 마치 자동차 딜러에서 차값을 파트별로 나누어 써붙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많은 의료비 내역을 게재하는 것도 보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관련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을 때 미국 내 모든 병원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병원들은 법으로 가격표를 게시하라는 것에는 따르고 있지만 치료 방법과 환자의 건강보험 등에 따라 의료비가 달라지는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표가 재구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시행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격표 게시 여부와 분류 등이 제시되지 않았고 병원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뉴저지주의 재산세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한인타운들이 많은 버겐 카운티 대부분이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주 조세국의 2018년 타운별 재산세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한인타운인 팰리세이드 파크는 2018년 평균 재산세가 9,592달러로 전년보다 1.97% 증가했으며 포틀리는 2.06% 오른 1,6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레오니아는 전년보다 1.35%가 오른 12,791달러로 주변 타운에 비해 재산세가 높은 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인상률이 높았던 타운은 잉글우드 클립스와 리치필드로 잉글우드 클립스는 평균 재산세가 13,619달러로 전년보다 5.98% 올랐고 리치필드는 평균 재산세가 9,457달러로 전년보다 4.22% 인상됐습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가장 평균 재산세가 높은 타운은 알파인으로 21,327달러를 기록했고 두 번째로 재산세가 높은 것은 테너플러이로 전년에 비해 1.42% 오른 272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2018년 뉴저지 전체 평균 재산세는 8,767달러로 전년보다 77달러 올랐습니다. 한편 취임 2년째를 맞는 필 머피 주지사에게 높은 재산세 문제는 큰 숙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교사 노조가 지난 주말 LA 통합교육부 측과의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해 예고한 대로 오늘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교사들의 파업은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인 학생들까지 거리에 나와 피켓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약 협상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주말 동안에도 LA 통합교육부로부터 새로운 제시안이 나오지 않아 LA 교사노조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하면서 LA 곳곳에서는 교사 수만여 명이 비를 뚫고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We have basic issues on the table that the district has not moved on. They've even gone backwards.
So we're saying this is imperative that the district use the $2 billion in the general reserve for these issues right now. The rainy day is here, and the district needs to invest in our kids. So that's why we're out, and we're going to be here as long as it takes. 교사들은 교직원 충원과 학급 규모 축소 등 전반적인 학교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교사노조 측의 요구에 맞서 지난 11일 교직원 충원과 학급 규모 축소를 위한 1억 3천만 달러의 투자를 제안했지만 교사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lot of it is the fact that they have so many classes, kids in their classes, that it's become almost impossible to teach. Our salary hasn't changed since 2016, and so right now with the cost of living going up all the time, it's like we're stuck at the same salary as like 2 years ago, and it's really hard. I'm a parent. I have a wife and 3 kids, and so it's really hard to support a family of like 5, with just basic things. 큰 학급 사이즈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학생들도 피켓을 들고 집회로 뛰어들었습니다. There's a lot of that going on in our school. There's like 45 kids in one classroom right now, and it's really hard for us to be learning in one big size class. And the teachers couldn't get to every student, which makes it harder for us to even learn better. LA 교사노조와 LA 통합교육부의 갈등이 불거지자 현재 에릭 가세티 LA 시장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신속한 양측의 계약 협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교사노조 총파업 첫째 날, 교사들은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파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현입니다. 지난주 토렌스 지역에서 수도관 파열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폭우로 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주요 도로 구간이 일주일 동안 폐쇄됩니다. 토렌스 소방국은 지난 주말 주요 도로에서 수도관 파열로 인한 대형 싱크홀이 생겨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폭풍우가 이어지면서 작업이 중단돼 오는 19일까지 도로 일대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다른 도로로 우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폐쇄된 도로는 상공업 지역 인근에 위치해 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면제를 선언한 뉴욕대 의대에 올 가을 학기 입학 전형에 지난해 지원자보다 무려 47%가 늘어난 8,932명이 지원했습니다. 미 전국 의대 가운데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건 없이 무상 수업료 혜택을 제공하는 대학은 뉴욕대가 처음입니다. 대학 당국에 따르면 지원자 중 흑인이 1,062명으로 전년보다 142%가 늘어나는 등 소수의 지원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비과세 담배를 주 저녁 담배 판매점에 배달한 혐의로 기소된 배송업체 페덱스가 뉴욕주 검찰과 3,50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페덱스는 앞으로 담배 관련 배송과 관련해 직원 사내 교육을 실시하고 과거 비과세 담배 배송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직원 처벌과 주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담배 관련 배송 제한과 감시를 받게 됩니다. 어제 뉴저지주의 한 UPS에 무장 괴한이 총을 쏘며 난입해 여성 직원 2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괴한은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부상을 입었으며 인질로 잡혔던 여성들은 다치지 않았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건 직후 경찰관들이 UPS 시설로 몰려들어 직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용의자는 경찰과 대치 중 경찰 총격에 부상을 입고 제압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식 푸드트럭 코릴라 바베큐의 에드워드 송 전 대표와 동료인 에스더 최 씨는 지난해 전직 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뉴욕주 법원에 각각 2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송 씨와 최 씨는 함께 일했던 이 씨와 박 씨가 자신들을 스토킹해왔으며 코릴라 바베큐 사업 실패 후 갈등이 생기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영상 4도, 밤 최저 기온은 23도, 섭씨 영하 5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1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